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충격 소식이 들렸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인을 향한 만행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이 끔찍하고 잔인한 소식을 전해들은 해외 반응 또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정회원국으로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흔히 베트남 하면 밀림을 떠올리지만 실제 베트남 면적에서 숲의 비중은 37%에 불과합니다. 물론 19세기 때만 해도 베트남의 대부분 지역은 밀림으로 덮여 있었으나 농경 목적의 개간이나 베트남 전쟁 때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산림 파괴 등으로 거의 숲이 남아나지 않았던 적도 있기에 요즘에야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보호 중입니다. 비슷하게 기타 동남아 국가인 태국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산림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 가다 밀림 수준은 아니지만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는 아직도 풀과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하노이 호안키엠에는 국보급 크기의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낮지만 베트남도 인구 밀도가 꽤 높습니다. 남한 기준 땅 넓이는 베트남이 3배 이상이나 넓지만 인구는 한국의 2배 정도니 베트남이 아주 낮습니다. 북한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를 고려하면 베트남이 1.5배 넓이의 인구는 베트남 인구가 2천만 정도 많아 거의 엇비슷합니다. 칠레만큼은 아니지만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입니다. 세로로 길게 잡아늘린 S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남북으로 1650km 길이입니다. 동서로는 가장 좁은 곳은 50km 정도인데요. 마라톤 선수라면 동해안에서 국경까지 뛰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도에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받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효과와 길쭉한 모양의 영향으로 지도상 넓이는 한반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면적이 한반도의 1.5배나 되는 상당히 넓은 영토입니다. 남북으로 긴 지형 때문에 남북 간의 기후차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긴 지형 덕분에 지역 차이도 존재하고 지역 감정도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베트남의 대표 도시인 호치민과 하노이가 각각 남과 북에 존재하는 탓에 도시 문화마저 다릅니다. 주요 하천으로 홍강과 메콩강이 있습니다. 이 강 하류의 삼각조에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논농사가 활발하며 하노이나 호치민, 하이퐁, 건터 등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후에가 위치한 중북부 해안 지역은 해안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중남부 해안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그 외 지역은 서쪽의 안남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이며 서쪽 캄보디아 국경지대엔 고원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은 커피 산지로 유명합니다. 최서단에는 푸꾸옥 섬이 존재하는데 베트남 본토에서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캄보디아에서의 거리는 5km가 채 안 됩니다. 동쪽으로는 남중국해와 접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선 동해라고 부르며 중국과 호황사 제도와 쯔엉사 제도의 영유권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에서 한국인을 마음대로 다룬 사건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한국인이 사망한 뒤 화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교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주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과 호치민 한인회에 따르면 올해 58세의 한인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린 후 최근 숨진 뒤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초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된 뒤 상태가 악화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것으로 한인회 측은 파악했습니다. 호치민 방역당국 규정을 보면 코로나로 사망한 시신은 24시간 안에 화장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호치민 당국이 화전 전 사망 사실을 한국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망자와 동시에 격리된 다른 한인 확진자로부터 친구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은 호치민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베트남 당국에 수소문한 끝에 확인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베트남 방역당국이 총영사관에 알리지도 않고 화장 처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한국인은 한국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감히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알리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베트남은 즉각적으로 한국에게 사죄해야 한다. 가족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불해라. 나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친구의 연락이 없었다면 찾을 수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 애초에 왜 코로나는 맞는지 의심스럽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아주 우호적인 줄 알았는데 적대국이었구나. 어떻게 유가족에게 말도 없이 화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몰상식하다. 이외에도 한국인들의 반응 또한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은 오히려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액은 683억 달러로 양국 수교 당시인 1992년 5억 달러에 비해 137배 늘기도 했습니다.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며 최근 베트남에 터 잡는 한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내 한인이 모두 대도시, 비즈니스 중심 지역에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호치민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건터시에는 인구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이 지역에도 적잖은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한국인 아버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들입니다. 현재 국내 결혼 이주 여성 4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입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27.7%, 중국 25.0%, 태국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어머니 국적도 베트남 34.7%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여성 다수가 베트남 남서부 출신인데요. 특히 건터시는 베트남 전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힙니다. 사단법인 유엔 인권정책센터는 해당 지역 결혼 이민자를 돕고자 비영리 단체 코쿤건터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활동가의 설명입니다.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활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가정의 젊은입니다.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나이차가 20세 가까이 나는 남편을 소개받고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결혼에 이릅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문화 차이 등 여러 이유로 이혼하고 고향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보통 귀환 여성이라고 부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국내 결혼 이주 여성 5명 중 1명이 가족 해체를 경험합니다. 이들 중 몇 명이 고국행을 택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코쿤 관계자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베트남에 돌아오는 여성이 있는 반면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도 취업하려고 한국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통계만으로는 귀환 여성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베트남 정부도 공식 집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양국 간 국제결혼이 늘고 있고 이혼 또한 적잖은 상황에서 베트남 귀환 여성이 날로 증가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들이 동반하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한배 자녀가 베트남 현지에서 사회 문제로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표방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은 어머니 나라에서 외국인 대우를 받습니다. 코쿤건터가 2016, 2017년 실시한 연구 결과 조사 대상 한배 자녀 113명 중 81.4%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여권, 비자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현재 상당수 한국인 미성년자가 베트남에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